안녕하세요.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에는 셀리버리 한번 볼게요. 셀리버리. 자, 이 종목은 황 대표가 한번 했었는데요. 그 당시 언제냐면 1월 18일쯤 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얼마 안 돼서 얘기를 드렸는데 이 내용도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들. 셀리버리. 이제 한 7개월, 6개월이 지난 지금 다시 셀리버리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떤지. 자, 먼저 이 주가의 전체적인 흐름 먼저 한번 볼게요. 그동안 어떻게 흘러왔었는지. 자, 연봉을 통해서 먼저 큰 그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2018년에 9,000원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 가장 성장을 많이 했죠. 폭발적으로 20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갔으니까 한 4년 만에 20배 정도를 갔다가 그죠? 지금은 현재는 주가가 10만 원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중간쯤 와 있죠. 연봉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죠. 초창기에 시작을 할 때 거래가 많았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도 거래가 많습니다. 여기는 이제 주가가 힘차게 갔다가 쭉 밀린 거죠. 그래서 올해 시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도 거래가 많았다는 거죠. 이 얘기는 여기서 매집한 사람들 여기서 많이 팔았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매집을 들어갔다가 여기서 들어갔다가 팔면서 나왔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여기는 거래가 많았다는 것은 이게 주저앉으면 저항이 되면서 주가는 내려올 수 있다라는 얘기고, 이게 지지 매물이 돼서 올라간다면 소위 말해서 매집 매물이 됐다고 하면 위쪽으로 다시 턴을 하겠죠. 그만큼 셀리버리는 지금 현재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뭐 우연인지 모르겠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중간 정도에 해당이 되죠. 그만큼 주가가 올라갔다가 어떻게 눌림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그죠? 어쨌든 주가가 많이 내려온 지점이 한 중간쯤, 그리고 거래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급 논리로 보게 되면 상당히 중요한 위치라는 것을 연봉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자, 월봉 한번 볼게요. 자, 월봉을 보게 되면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볼게요. 이 대추세의 흐름을 이렇게 보니까 설리버리는 시작하면서 2018년 시작하면서 2019년 고가를 찍었던, 그리고 무엇인가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저항을 받다가 작년에 강하게 한번 이렇게 성장세를 보입니다. 그러다 올라갔다 눌림을 주고 이 저항값이 지지로 바뀌면서 다시 한번 성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는 이제 현재 여기 와 있죠. 그 1월 달부터 시작하면 계속 이렇게 1, 2, 3, 4, 5, 6, 7까지도 지금까지도 고가를 높이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달 그리고 이번 달에는 조금 멈추는 모습이 좀 나려고 하죠. 양봉 형성이 되는 거 보면. 자, 그런데 이제 올라오다가 기술적으로 반등을 하다가 여기까지 깨면서 여기서 저항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헤드앤숄더라고 하는데, 여기를 이렇게 지지와 저항이 하나 형태죠. 여기 거래가 좀 있으면서 이렇게 들어갔다가 올라갔다가 여기를 꼬리 달고 이기지 못하고 꼬리 달고 거기 맞고, 그 다음부터 다시 주가는 하락 국면에 놓여 있죠. 올라온다면 분명히 여기도 중요할 것 같고 이 선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여기 지지하장 연결되는 이 자리는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설리버리는 지금 현재의 위치는 저항도 있고 지지도 있는 전형적인 끼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주가 위치가. 그래서 여기서 지지할 것이냐, 여기 저항받을 것이냐.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뚫고 올라가서 12만 5천원을 지지 형태가 된다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 모양새가 갖춰지겠지만, 여기를 이기지 못한다면 이렇게 맞고 떨어진다면 이 저항이 되면서 좀 이렇게 여기 매물이 많은 이 자리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또 주식은 또 반토막 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이 자리는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 거죠. 매우 중요한 위치다. 지금 현재 이 가격대가. 자, 설리버리.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요 저점이니까 여기 76,000원대는 76,000원대는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8만 얼마냐면 82,000원과 76,000원 사이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10만원대니까 그러면 뒤를 보게 되면 얘가 만약에 밀려서 현재 가격에 산다면 한 24% 정도 이렇게
리스크 범위가 있는 거죠. 지금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요. 자, 여기서 그런데 가만히 보면 월봉에서 보면 이제 이런 시도가 자꾸 보이죠. 이렇게 변화를 주려고. 그래서 이번 달에 들어서는 자연스럽게 내려오던 흐름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오던 흐름을 이제 살짝 머리를 들려고 황 대표가 표현하기 이제 빼꼼이라는 표현 마시죠. 빼꼼 이렇게 머리를 드는 모습이 좀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준다면 뭐 최소한의 뭐 이렇게 가도 좋고요. 어쨌든 셀리버리는 이제 약간 상승 쪽의 기운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기술적 분석이 모든 것을 다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가 분석을 하고 주식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기준은 잡아놔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조금 전에 봤듯이 이런 그 흐름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도 동행에서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지지하장으로 이어지는 자리도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 가격대는 밑에서 위에서 내려온 대추세를 이제 머리를 들면서 돌려놓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지지, 밑에서는 지지, 그 다음에 지지. 그러니까 여기는 삼중 지지가 모여가지고 기술적이라도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구역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걸 이렇게 지나가기에는 여기서는 누군가는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본격적으로 반등을 하든지 꺾든지 매우 중요한 자리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월봉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런 것 같고요. 주봉으로 한번 넘어와 볼게요. 그러면 연봉과 월봉에서 나타나는 파동 자체를 조금 더 구체성 있게 보려고 하는 거죠. 자, 이 흐름은 뭐 그대로 이어질 것 같고요. 이렇게 뭐 이런 정도의 흐름이 보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런 모습이 좀 보이죠. 이렇게 보이고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또 하나 보입니다. 이렇게 치고 나갔던 자리에 대한 이야기, 여기 이 자리 지지, 이 자리 지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틀어서 나간 거죠. 이렇게 그런 면에서 보면 여기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이 자리가. 그래서 가격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얼마냐면 84,000원 그리고 76,000원 사이 조금 아까 봤던 그대로죠. 그리고 여기가 요 저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셀리버리는 그동안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으로 이어던 흐름을 이제 우상향으로 틀면서 조금 반등의 기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나 올라오게 되면 12,500원은 또 저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항도 있고 지지도 있는 전형적인 파동의 수렴 구간이라든지 낀자리라고 하죠. 이렇게 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125,000원을 극복하느냐 아니면 여기를 이탈해 주느냐 이게 이제 두 가지가 관건이 되는 거죠. 따라서 설리버리는 가지고 계신 분이라든지 신규 진입을 노린다면 최종선인 여기 얼마? 76,000원 기준으로 보는 게 가장 의미가 있지 않겠나 보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위에 여기 이렇게. 이 가격대를 중심으로 보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 드린 것은 지극히 아시겠지만은 기술적 분석을 얘기해 드리는 건데요. 이것만 가지고 주가를 또 얘기할 수 없으니까 조금 더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셀리버리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신성장 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죠. 대형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기타 서비스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시가총액이 1조 6천억이에요. 오늘은 좀 4% 올랐으니까 한 1조 7천억 정도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상당히 규모가 있는 회사죠. 자,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기본적인 걸 우리가 봐야 되겠죠.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그 다음에 실적은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 죄송합니다. 기침해서. 자, 셀리버리 보시면 바이오 신약 개발 업체죠. 바이오주의 이야기는 급등락이 좀 있고 뭐 실험 하나에 따라서 결론이 나고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기대감에 또 올라가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주를 매매할 때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가 진짜 리스크 관리를 잘해야 된다. 진입 자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급등락이 워낙 심하니까요. 자, 재무 정보를 보게 되면은 분기 실적 이렇게 보면 별로 안 좋습니다. 그죠? 별로 안 좋죠. 연간 실적 볼게요. 연간 실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요. 어떻게 보면
신빙성이 굉장히 없는 회사, 실체가 없는 저 정도 실적을 가지고 어떻게 1조 2척을 가나 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매매할 때는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리스크 관리를 굉장히 중시 여겨야 된다는 거죠. 다 떠나서. 예. 이거는 드러나고 있는 공시잖아요, 공시. 재무제표기 때문에 뭐 기대감이 어땠든 저쨌든 간에 실적면이나 재무제표 자체가 상당히 위험성이 내포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있죠. 그죠? 물론 처음에 이제 출발할 때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반등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돌아설 것이냐 아니냐 꺾을 것이냐 뭐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매매를 할 때는 더더욱 기준은 뚜렷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은 자칫 내가 망설이는 동안 주가는 폭락을 하기도 하고 급등을 하기도 하는 상황에서 내동으로 이어지면서 매매 자체가 완전히 개념 없는 매매가 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기본적인 것을 보자는 겁니다. 다 떠나서. 자,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오가는지 볼게요. 딱 보면 셀레버리 코로나19 표준 치료제 덱사메타손과 비교 면제 제어 능력 입증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무엇인가 그 바이오 그 시작 개발에 대한 그쪽을 중점적으로 하는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고 그 실망감도 굉장히 동시에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죠? 13분 전에 등록된 덱사메타손보다 부작용이 없다라는 긍정적인 기사가 나옵니다. 이것만 가지고 또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쭉 보면 그다지 뭐 바이오주가 늘 그렇듯이 급등락이 좀 있는 거니까 뭐 이런 건 뭐 감안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매매를 하실 거예요. 아마 초보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냥 남들이 사래 막 이렇게 되는데 어느 정도는 공부를 좀 하시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뭐 나쁜 이야기는 없어요. 지금 셀레버리 코로나19 면역치료제 임상시험 국가 확정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아마 주가 향후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반영 정도는 아니고 멈춰있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셀리버리를 정리해서 한번 황 대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정리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일단은 셀리버리는 흐름에 이 라인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여기 75,000원, 76,000원 기준이 뚜렷하게 중요함을 알 수 있죠. 이런 정도는 우리가 기준을 잡자는 거죠. 만약에 아무리 내가 이 종목을 매매를 할 때 기대감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75,000원을 벗어나게 되면 여기를 벗어나서 파동이 소위 말해서 벗어나서 이런 형태가 된다면 저항이 되면서 주가는 이렇게 5만원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좀 해봐야겠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기준을 잡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 종목이 좀 강하게 넘어가려면 여기 저항이었던 얼마죠? 125,000원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거죠. 여기를. 만약에 125,000원 위에서 사가지고 지금 마음고생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 그래도 125,000원은 매우 중요하니까 저 자리를 유심히 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125,000원까지 반등해줘도 조금 비중을 줄인다든지 대응을 할 것 같고요. 물을 타더라도 중간에 타지 마시고요. 항상 물 타는 것을 워낙 황 대표는 권해주지는 않습니다. 그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쪽이 훨씬 강한데 그래도 아마 분할 매수, 분할책 많이 하시던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실 때 기준을 뚜렷하게 잡고 들어가서 물 타는 매매가 되지 않고 정확한 매매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셀리버리는 75,000원이라고 하는 기준을 잡고 125,000원 기준 요 두 가격대를 기준으로 해서 향후 이제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얘는 이제 실적이나 이런 것보다 아직 기대감에 의해서 더 많이 되고 이게 이제 잘 되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 면을 이런 것은 뉴스나 이런 것을 잘 체크하면서 봐야 될 겁니다.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할 때 기술적 분석, 이건 이제 차트 분석이라고 하죠. 차트, 즉 가격 분석이라고 얘기하고 기본적 분석, 펀더멘탈을 기초로 해서 내재적 가치, 즉 재무제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보나 이런 내용인데 지금 셀리버리는 기본적 분석에서는 재무제표가 그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고요.
기술적 분석에서는 지금 이 자리가 지지와 저항이 두 군데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75,000원 선. 그래서 기술적 분석에서는 75,000원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으니까 해볼만 하다는 거고, 이슈는 지금 아까 얘기 드렸지만 어떤 내용이 있었죠? 여기 면역 치료제 임상시험 국가 확장돼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슈도 있고요. 요런 내용. 다만 요게 퀘스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두루두루 살펴야 되는 거고, 혹시나 모를 악재, 그 다음에 실적 개선을 이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주가는 빠질 수 있으니까 뒤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뒤를 보니까 5만원대까지 주저앉을 수 있다. 이 내용도 함께 늘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순간 위험한 거고, 들어가는 순간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대감을 두 개 동시에 공존하는 거잖아요. 근데 알게 모르게 주식 매매하시는 많은 분들이 들어가면서 수익 나는 기대감만 앞서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상당히 등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셀리버리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75,000원이라고 하는 기준을 살피면서 매매를 하시고, 가지고 계신 분도 75,000원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125,000원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착 여부가 중요하니까요. 자, 이런 점 참고해서 보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